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해서 좀 합리적 결정을 하는 쪽으로 좀 앞으로 나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국정 상황실장을 하는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을 하면서 국가 전체를 볼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입법부라는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거를 보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두 번째 국정 상황실장 하는 것 같아요. 크게 국회는 그 정책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곳인데 정책은 주로 이제 입법과 예산 두 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국가적인 미래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좀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한편으로는 서포트를 하는 거가 있고 수동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또 한편은 능동적인 서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개혁, 정치개혁, 그다음에 저출산,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 미래산업을 만드는 이런 5개 특별위원회가 생겼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좀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그 희망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하나는 앵그리 국회, 그러니까 그 싸우는 국회가 아니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1년에 국회의원회가 그래서 세미나가 한 1,400개 정도가 열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유튜브 중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럼 이제 대략 5월, 빠르면 5월 정도의 목표를 해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맨날 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튜브 중계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방송에서 이제 1시에 뉴스를 만들어서 오늘의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국가 아젠다를 국회가 좀 핵심적으로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연금, 특위, 정치개혁 이런 특위와 국회 사무처 그다음에 국가의 싱크탱크가 총 결집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는 토론회를 만들고 그래서 좀 국가를 앞으로 전진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 토론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향사랑 기부자는 농촌이 정말 1년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도시는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은 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더 돌려받죠. 10만 원은 세금 공제로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무엇보다 그 홍보가 확실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참가하는 분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같이 묶여지는 게 패키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형은 제가 좀 획기적인 걸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한 3월쯤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지? 근데 쉬운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3월 중에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좋은 상품인데 약간 가격이 좀 쌌죠. 그리고 제품이 좋았고 그다음에 또 전국에서 이제 다 농협에서 오셨으니까 이 국회의원 분들도 그 팔고 남는 거는 다 선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기대가 커져서 큰일이죠 이제. 그래서 올해 이제 가을 추석 때도 해야 되겠지만은 올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김장 있잖아요. 김장에 대형 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면은 만들어서 가는 거죠. 자기가 먹을 것을 김장을 해서 사서 가져가고 거기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을 기부하면 뭐 50포기 기부하면
또 기부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문제는 뭐냐? 이걸 자꾸 하면은 여기 국회 내에 입점해 있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을 해봤잖아요. 원주에서도 해보고. 근데 태백영월 평창 정선이 서울 면적이 8배 반이에요. 정말 시골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 농촌과 지방이 살아날까라는 걸로 보면 저는 대학과 교육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그 바이닝햄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바이닝햄이라는 좋은 대학, 농과 대학이 있습니다. 농과 대학이 있다 보니까 식품 산업 하나로만 75조 원을 하는데 1년에 여기에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기업에게 필요한 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국립대학이면 몇십만 명씩 되잖아요. 그 용적률을 높이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제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하면은 기업에 있는 분들은 거기가 저렴하니까 들어가기가 좋고 그리고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아지겠죠. 일종의 대학 도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강력한 미래 산업을 만들면서 지역이 핵심적으로 일어나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더 커지면 원주에 있는 기업 도시 같은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제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이라는 제철 산업 도시, 울산이라는 자동차 조선 산업 도시, 창원이라는 기계공업 도시, 여수화학이라는 화학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결합된 대학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농촌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를 보게 되면은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군의 공무원들의 절반 정도가 원주, 춘천, 강릉에 나와서 삽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주, 춘천, 강릉의 학생들도 중3 되면은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강남으로 옵니다. 농촌이 될 리가 없죠. 결국은 저는 이 시골에서 가장 이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함께 연동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를 대대적으로 저는 그거를 제일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거기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인재가 있어야 기업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닝햄 대학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시골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죠. 지식과 기술을 만드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그 대학을 특화시키는데 특화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학 도시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토끼는 그 뒷발이 깁니다. 그러면은 가파른 데를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토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뒷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넘으면 더 좋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토끼는 귀가 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위기를 넘기는 굳건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감사함이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